아이고, 이거 안 놔? 이 천하의 썩을 놈들아! 이거 누난 말이야! 여보, 이 인간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당신 마누라가 지금 짐승 같은 놈들한테 끌려가는데 세상에 잠이 와? 코를 골아? 임자, 잔소리 말고 저기 굴러가는 술독이나 좀 잡아와. 아직 한 모금 남았는디.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저런 화상을 서당이라고! 믿고 산 내가 등신이지!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살기를 억누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목숨보다 아내의 안위를 더 걱정해 평생을 바보로 살기로 맹세했던 사내. 하지만 놈들이 아내의 옷깃을 건드린 순간 호랑이의 발톱이 드러났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마당에 성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아,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만석이 병든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지요. 옆에 선 패거리들이 항아리를 집어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냈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굴러다녔지요. 아버지, 영임이 아버지를 보호하려 달려들었으나 만석의 부하가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영임은 흙바닥에 나뒹굴며 치마가 더러워졌지요. 무릎이 깨져 피가 스며 나왔답니다. 빈 문서 대신 이걸 써라. 만석이 영임의 앞에 종이 한 장을 던졌답니다. 신체 포기 각서라고 적힌 그 종이를 본 영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임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만석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시간? 이미 석 달이나 미뤄졌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 만석이 영임의 턱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렸답니다. 영임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흘렀지요. 담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답니다. 저 불쌍한 영임이가 어떻게 될까? 만석이 놈이 너무 하는구먼. 그래도 누가 나설 수 있겠어.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양반가 규수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람들은 혀만 차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만석의 악명이 워낙 자자했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홍루에서 기생 노릇하면 빚쯤이야 금세 갚을 수 있어. 만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영임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자, 이제 홍루로 가자꾸나. 포대기라도 싸가지고 와. 만석이 영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영임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힘이 딸렸지요. 병든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흐흐흐. 힉. 악취 섞인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동네의 명물 주정뱅이 최강호가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나타났지요. 강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게 뭔 소동이냐? 잔치라도 하나? 강호가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야, 거기 누구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잠이 안 와서 술 마시러 나왔는데 말이야. 만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답니다. 이 술주정뱅이야. 꺼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뭐 그렇게 화를 내나? 강호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이 꼬인 척하며 만석의 옷에 더러운 침을 뱉어댔지요. 이놈이
뭐 하는 짓이야? 만석이 주먹을 휘둘렀으나 강호는 우연인 듯 고개를 숙여 피했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취해서 그만. 정말 미안합니다. 강호가 허리춤을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운동전까지 바닥에 흩뿌렸지요. 돈이 마당 곳곳에 굴러다녔답니다. 어머, 돈이. 저게 다 돈이야. 구경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군거렸답니다. 저 주정뱅이가 어디서 저런 돈을? 혹시 어디서 훔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잃어버린 걸 주운 건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강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산에서 캔 도라지가 알고 보니 100년 묵은 산삼이지 뭔가. 신봤다. 강호가 팔짝팔짝 뛰며 횡재한 척 연기를 했지요. 산삼이라고? 정말이야? 100년 묵은 산삼이면 돈이 엄청 나올 텐데. 돈을 본 만석과 패거리들의 눈이 번쩍했답니다. 야들아, 돈 주어. 빨리. 만석이 소리치자 부하들이 바닥을 기며 엽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추태를 보며 구경꾼들이 코웃음을 쳤지요. 저놈들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구나. 체면도 뭣도 없이 말이야. 강호는 그 틈에 영임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답니다. 영임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몸을 떨었지요. 만석이 돈을 다 주워 담고 나서 셈을 해봤습니다. 빚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였답니다. 자,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 가시지요. 돈을 다 센 만석이 흡족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운 좋은 놈 같으니라고. 덕분에 떼먹을 뻔한 돈 다 받았네. 만석이 욕을 하며 패거리들과 함께 사라졌지요. 영임은 기생이 되는 것은 면했으나 이번엔 주정뱅이에게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영임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지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야 내 집사람이 되는 거지. 돈 주고 산 거니까. 강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영임이 병든 아버지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눈물을 닦았지요. 영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영임은 강호의 뒤를 따라 나섰답니다.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강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구멍난 창호지와 기울어진 툇마루가 을씨년스러웠지요. 대문도 삐걱거리며 곧 무너질 듯 했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별거 없지만 그냥 살아. 강호가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례식을 치렀답니다. 하객도 없이 찬바람만 불어왔지요. 달랑 동네 이장 하나가 와서 절 한번 하고 갔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네. 강호가 중얼거리며 술독을 끌어안았습니다. 첫날 밤인데도 강호는 신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술독을 베고 누워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지요.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답니다. 영임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울었습니다. 이런 모멸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양반가 교수였던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말이지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영임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답니다. 영임이 울다가 지쳐 잠들자 죽은 듯 자던 강호가 소리 없이 일어나 앉았답니다. 달빛에 비친 영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영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넘겨주려 했지요. 하지만 자신의 거친 손이 닿으면 깰까봐 허공에서 손을 멈췄답니다. 강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애틋함이 어려 있었지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지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살폈답니다. 손은 어느새 허리춤으로 향해 있었지요.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강호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누웠지요. 하지만 영임을 향한 시선만은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혼례를 치르고 계절이 2번 바뀐 후였습니다. 영임은 낮에는 양반가 규수 시절 배운 자수 실력으로 삭바느질을 했지요. 밤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강호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고단한 삶을 살았답니다. 여보, 또 술 드셨어요? 영임이 한숨을 쉬며 강호를 부축했습니다. 히, 술이 좋아. 세상 걱정이 다 사라져. 강호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했지요. 영임은 매일 이런 남편을 돌보며 속을 태웠답니다. 어느 날 강호는 장터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옆 탁자에서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지요. 사라진 왕실 밀사가 배 판서에게 잡혔다더군. 그래, 관아 감옥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모양이야. 배 판서가 은밀하게 처리하려는 듯해. 강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 자세히 들었답니다. 그 밀사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나 봐. 배 판서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 보니 말이야. 강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한편 고을에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배 판서가 민정시차를 명목으로 장터를 돌고 있었답니다. 이거 좋은 물건이네. 관가에서 쓸만하겠어. 배 판서가 상인들의 물건을 약탈하듯 빼앗아갔지요. 상인들은 감히 항의도 못하고 눈물만 삼켰답니다. 판서님, 그건 제 생계 수단입니다. 무슨 소리야? 관가에 바치는 게 영광이지. 배 판서는 장터 한 구석에서 단아한 자태로 술을 놓고 있는 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모에 반해 발걸음을 멈췄지요. 저 여인은 누구냐? 배 판서가 수행하인 마름에게 물었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영임은 정성스럽게 꽃무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곱고 자세가 단정해서 한눈에 봐도 양반가 출신임을 알 수 있었지요. 참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지나가던 안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영임이 겸손하게 대답했답니다. 마름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임의 신상을 물어봤지요. 저분은 주정뱅이 최강호의 아내야. 아, 그 술주정뱅이 말이야? 불쌍하게도. 양반가 출신인데 그런 남자와 살고 있어. 마름이 배 판서에게 뒷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주정뱅이의 아내라고 하십니까? 배 판서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렇습니다. 몰락한 양반가 딸로 빚 때문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호호, 그럼 손쉬운 먹잇감이군. 배 판서가 손을 비비며 계획을 세웠답니다. 며칠 뒤 마름과 관졸들이 세금 징수를 핑계로 강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수색을 한다. 관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살림살이를 뒤집어 엎었지요. 항아리를 깨고 이불을 찢으며 행패를 부렸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영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잘못이라니. 그냥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러지. 마름이 비웃으며 대답했지요. 세금은 다 냈는데요. 증거가 있나? 없으면 안 낸 거야. 마름이 영임의 어깨를 감싸쥐며 희롱했답니다. 이런 미인이 이 더러운 곳에서 뭘 하고 있어? 강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계획대로 관아에 잡혀 들어가기 위해서였지요. 강호가 일부러 관졸에 발을 걸고 넘어졌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호가 넘어진 척하며 관졸의 관복에 토사물을 쏟아부었지요. 이놈이 뭐하는 짓이야? 관졸들이 격분하여 강호를 포박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구타하기 시작했지요. 여보, 그만해요. 영임이 울부짖으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취해서 그만. 용서해 주세요. 강호는 끌려가면서도 영임에게 눈짓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철저히 겁쟁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관아로 연행되었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강호의 연기는 완벽했답니다. 관아 마당에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배판서가 곤장을 맞고 실신한 척하는 강호를 내려다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영임이라고 했나? 이리 나와봐. 배판서가 영임을 불러냈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간단한 거래를 하자.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면 내 남편을 풀어주고 빚도 갚아주겠다. 배판서가 영임의 턱을 쥐고 흔들었답니다. 그런 더러운 거래는 할 수 없어요. 영임이 뒤로 물러서며 거부했지요. 죽어도 정절을 지키겠어요. 호호, 그럼 내 남편이 죽는 수밖에. 배판서가 웃으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참수할 테니까 잘 생각해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영임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요. 지하 감옥에 가더라. 내일 새벽에 목을 베겠다. 배판서가 차갑게 명령했답니다. 영임은 관아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영임이 통곡하며 절망에 빠졌답니다. 강호는 옥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감옥의 위치와 경비 태세를 곁눈질로 파악했지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수와 문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했답니다. 이놈을 여기 처박아둬. 옥졸이 강호를 차갑고 습한 감옥에 던져 넣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영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일어나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지요.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를 꺼내 나를 갈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딸이 불효를 저지르겠어요. 영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영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임이 편지를 다 쓰고 비장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판서님, 오늘 밤 그 더러운 거래를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정말로 남편을 풀어주세요. 영임이 은장도를 품에 품고 배판서의 저택을 향해 나섰지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말이랍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임의 발걸음은 무겁고 결연했지요. 같은 시각 관아의 지하 감옥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강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던져졌지요. 거적대기 위에 나뒹굴면서도 강호는 조용히 호흡을 조절했답니다. 옥졸들은 강호가 죽은 줄 알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배판서가 하사한 술과 고기를 먹으며 노름판을 벌였지요. 오늘은 운이 좋네. 돈을 따기 시작했어. 야, 급해봐라. 완전 개판이잖아. 하하, 술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옥졸들이 술에 취해 떠들어대며 놀고 있었답니다. 강호는 옥졸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서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는 감옥 벽을 똑똑똑 하는 특정한 박자로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옆방에서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미치광이인 줄 알았던 노인이 벽에 귀를 댔지요. 기다리고 있었다. 흑호. 노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강호의 눈이 번뜩였지요. 3년 전 왕으로부터 받은 암호명이 불려진 것이었답니다.
누구시오?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명을 받고 잠입한 밀사다. 하지만 놈들에게 들켰지. 노인의 목소리가 허약했답니다. 이미 고문을 많이 당한 듯 했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배 판서가 역적들과 결탁하여 무기를 밀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네. 증거를 확보했지만 잡혔어. 노인이 기침을 하며 설명했답니다. 옥졸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노름에 빠져 있었지요. 증거가 어디 있소? 강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겨두었네. 위치를 알려주마. 노인이 옥창살 아래 쥐구멍을 통해 작은 구슬을 굴려보냈답니다. 밀랍으로 싼 그 구슬 안에는 장부가 숨겨진 장소에 약도가 들어있었지요. 강호가 밀랍 구슬을 받아 단숨에 삼켰답니다. 증거를 몸 안에 숨긴 것이지요. 잘했네. 하지만 급한 소식이 있어. 노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답니다. 부인께서 오늘 밤 위험하다. 놈들이 자네를 죽이고 부인을 차지하려 한다. 강호는 영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억눌러왔던 살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지요. 감옥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꺼질 듯 흔들렸답니다. 배 판서가 부인을 협박했을 거야. 자네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노인이 힘겨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3년간 숨겨온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답니다. 왕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네. 노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칼을 뽑아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미 고문으로 내장이 파열된 상태였던 것이지요. 강호는 노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영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강호가 자신의 엄지손가락 관절을 꺾어 뼈를 탈골시켰답니다. 그러자 수갑이 쑥 빠져나왔지요.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옥졸 하나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뭔 소리가? 옥졸이 중얼거리며 강호의 감옥을 들여다봤지요. 강호는 옥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순식간에 옥졸의 목을 감았답니다. 옥졸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기절시켰지요. 기절한 옥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감옥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복도로 빠져나왔지요. 복도를 지키던 나머지 옥졸 2명이 강호를 발견했답니다. 야, 죄수가 탈옥해. 옥졸들이 소리치려는 순간 강호가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둘 다 기절시켰지요. 강호는 관아 무기고에 들르지 않고 곧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집에 숨겨둔 자신의 무기를 가져와야 했지요. 영임아, 조금만 기다려라. 강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답니다. 강호는 밀사가 말한 배 판서의 저택 위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지요. 관아를 벗어난 강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주정뱅이의 비틀거림이 아니었답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도약과 같았지요. 3년간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강호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강호의 몸놀림은 그림자보다도 빨랐지요. 지붕과 지붕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한편 배 판서의 저택에서는 기이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호호, 오늘 밤은 즐거운 밤이 될 것 같군. 배 판서가 술잔을 기울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하인들이 이곳저곳에 촛불을 밝히고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배 판서는 영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판서님, 그 여자가 정말 올까요? 마름이 의심스럽게 물었지요. 올 수밖에 없어. 남편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배 판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만약 안 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남편 목을 베는 거지. 뭐? 배 판서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택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임이 은장도를 품에 품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왔군. 드디어 왔어. 배 판서가 입맛을 다시며 일어났답니다. 영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지요. 죽음을 각오한 여인의 모습이었답니다. 관할을 탈출한 강호는 지붕 위를 달리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밤하늘 아래로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한 강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영임아. 텅 빈 방 안에는 영임이 남긴 편지와 정갈하게 개어놓은 옷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강호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답니다. 여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지를 읽은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임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시간이 없다. 강호는 편지를 움켜쥐고 마루 밑바닥을 맨손으로 뜯어냈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도 개의치 않았지요. 흙 속에 깊이 묻혀있던 낡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3년간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유물이었지요. 괴짝을 박살내듯 열자 기름 먹인 천에 쌓인 사인검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 옆에는 검은색 무복과 흑호 가면이 놓여 있었지요. 다시 꺼내는 날이 오다니. 강호가 사인검의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지요. 강호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아까워했답니다. 주정뱅이의 삼배옷을 북북 찢어 벗어 던지고 흉터투성이의 몸 위에 무복을 꿰어 입었지요. 온몸에 새겨진 칼자국들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어온 전사의 몸이었답니다. 영임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강호는 영임의 편지를 품속 깊이 쑤셔 넣으며 다짐했지요. 다시는 이 편지를 읽으며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랍니다. 가면을 허리춤에 찬 강호는 창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짐승 같은 속도로 배 판서의 저택이 있는 언덕을 향해 내달렸지요. 한편 배 판서의 저택 안채 마당에서는 기괴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술 한잔하지 않겠나? 배 판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영임에게 다가왔답니다. 영임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품에 숨기고 있었지요. 판서님, 약속하신 대로 남편을 풀어주실 거죠? 영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거짓말쟁이인 줄 아나? 배 판서가 음흉하게 웃으며 영임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이런 고운 손으로 바느질을 하다니. 아까운 일이야. 영임은 소름이 돋았지만 참고 견뎠지요. 자, 이제 옷고름을 풀어봐. 배 판서가 강요하며 영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영임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지요. 한 발자국만 더 오시면 혀를 깨물고 죽겠어요. 영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의는 확고했답니다. 호호, 겁나는 여자로군. 하지만 소용없어. 배 판서가 코웃음을 치며 하인들에게 손짓했지요. 저 여자 팔을 잡아라. 하인 둘이 영임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영임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흘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정문이 아닌 뒷산의 높은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답니다. 강호는 나무에서 저택 지붕을 향해 도약했지요. 기와를 밟는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채 지붕으로 이동했답니다. 아래의 상황을 살핀 강호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배 판서의 손이 영임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였지요. 영임아.
강호가 발에 힘을 주어 기왓장을 박살내며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내렸답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지요. 뭐야? 배 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하인들도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흙먼지 속에서 검은 형체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 손에 들린 서슬 퍼런 검이 달빛을 받아 차가운 빛을 뿜어냈지요. 누구냐? 배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병의 창을 맨손으로 쳐내고 검등으로 명치를 가격해 제압했지요. 으악! 사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답니다. 갑작스러운 괴한의 등장에 연회장의 악공들과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저놈을 죽여라. 사병 대장이 고함치자 수십 명의 칼날이 강호를 향해 일제히 쇄도했답니다. 강호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적들의 공격을 피했지요. 검날이 아닌 검등과 칼집을 사용하여 사병들의 팔다리만 부러뜨렸답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려는 의도였지요. 으악! 다리가 부러졌어. 사병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갔답니다. 영임은 흙먼지 속에서 싸우는 검은 옷의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기둥 뒤에 숨어 은장도를 꽉 쥐었지요. 저 사람은 누구지? 나를 구하러 온 건가? 영임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지켜봤답니다. 강호는 영임 쪽으로 날아오는 눈먼 화살을 보지 않고도 칼로 쳐냈습니다. 자신의 등 뒤로 영임을 보호하며 싸움의 원을 좁혔지요. 누구든 영임이한테 상처를 입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강호의 마음속 다짐이 검에 실렸답니다. 강호의 압도적인 무위에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지요. 마당은 신음소리와 부러진 무기들로 가득 찼답니다. 공포에 질린 배 판서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떨어진 창을 발로 차 배 판서의 옷자락을 대문 기둥에 박아버렸지요. 도주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었답니다. 으아! 살려줘! 배 판서가 바들바들 떨며 애원했지요. 모든 사병이 제압된 후 강호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배 판서에게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저승사자처럼 무겁게 울렸지요. 살려주면 금괴를 주겠다. 얼마든지. 배 판서가 살려달라고 빌며 뇌물을 약속했답니다. 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왕의 칼은 뇌물로 무거워지지 않는다. 강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강호는 영임이 보는 앞에서 배 판서의 상투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밀사에게 받은 증거 장부를 꺼냈지요. 내 놈의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 역적과 결탁하여 무기를 팔고 백성을 수탈한 죄. 상황이 종료되자 강호는 가면을 벗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답니다. 영임은 그제야 남편임을 알아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여보, 당신이었어요? 영임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강호는 떨고 있는 영임에게 다가가 피 묻지 않은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강호가 영임을 꽉 끌어안았지요. 영임은 남편의 품에서 낯설음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강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지요. 바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강호가 영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답니다. 멀리서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강호는 영임을 안아든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사건 현장을 뒤로하며 말이지요. 그로부터 3년 후 깊은 산속 외딴집에서 강호와 영임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 철수와 함께 세상과 연을 끊고 은밀하게 지내왔지요. 아침 햇살이 오두막 창문으로 비쳐들 때 강호는 철수에게 놀이를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철수가 나무칼을 휘두르며 깔깔거렸지요. 그래, 잘한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강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영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두 부자의 모습을 바라봤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3년 전 사건으로 배판서와 연루된 좌의정 일파는 몰락했으나 살아남은 잔당들이 강호에게 복수심을 품고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강호는 집 주변에 방울과 덫을 설치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여보, 오늘도 장터에 약초 팔러 가시나요? 영임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려면 말이야.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임은 그가 가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볼 때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느 날 강호가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갑자기 지저김을 멈추고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지요. 영임은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철수야, 이리 와. 영임이 아들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흑영대 정예 요원 5명이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러 강호의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의 움직임은 소리도 없이 빨랐지요. 마당의 개가 짖지도 않고 꼬리를 말고 숨는 것을 본 영임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답니다. 철수야, 조용히 해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영임이 아들을 업고 강호가 일러준 대로 뒷문 비상구로 향했지요. 자객들이 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방이 빈 것을 확인했답니다. 흑호의 목을 가져와야 죽은 대감의 원한을 푼다.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명령했지요. 영임은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면서도 소리를 죽여 산 위로 도망쳤습니다. 철수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하지만 전문적인 살수들의 추적 속도는 점점 좁혀왔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괜찮아. 아버지가 곧 올 거야. 영임이 아들을 달래며 계속 뛰었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강호는 집 입구의 나무에 복자가 새겨진 단검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수를 뜻하는 징표였지요. 놈들이 왔구나. 강호는 지게를 내던진 채 전력 질주하여 산을 올랐답니다. 3년 전 끝내지 못한 악연이 다시 찾아왔음을 직감했지요. 영임은 절벽 끝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철수를 바위 틈새 작은 동굴에 숨기고 덮개돌로 입구를 막았답니다. 철수야,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영임이 아들에게 당부하며 자신의 겉옷을 미끼로 던졌지요. 자객들이 영임을 포위하고 우두머리가 영임의 머리채를 잡았답니다. 내 서방이 올 때까지 비명을 지르게 해주마. 우두머리가 협박하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영임이 비명 대신 침을 뱉으며 저항하자 자객이 영임의 어깨를 베었답니다. 피가 흘러내리며 고통이 몰려왔지요. 숲속에 피 냄새가 퍼졌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짐승의 포효와 같은 괴성이 울려 퍼졌지요. 으아악! 강호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오듯 이동해 자객들을 향해 돌진했답니다. 놈이 왔다. 준비해.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강호는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고 숲속의 지형지물을 이용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자 자객들이 분산되었지요.
강호가 나무 위에서 덮쳐 한 명의 목을 꺾고 소리 없이 처리했답니다. 놈이 어디 갔지? 자객 하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동료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자객들이 당황하며 등을 맞대고 방어 태세를 취했답니다. 조심해. 놈은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우두머리가 경고했지요. 강호는 숲의 그림자 속에 숨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자객들을 긴장시켰지요. 나와라. 숨어서 뭐 하는 거냐? 자객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답니다. 강호는 미리 설치해둔 밧줄 함정을 작동시켰지요. 또 한 명의 자객이 공중에 매달렸답니다.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서 발버둥쳤지요. 강호가 순식간에 그의 급소를 찔러 무력화시켰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자객과 우두머리뿐이었지요. 여자를 인질로 잡아라. 우두머리가 영임을 인질로 잡고 소리쳤답니다. 나오지 않으면 여자의 목을 베겠다. 강호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3년간 숨겨온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답니다. 내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우두머리가 원독 어린 눈으로 강호를 쏘아봤지요.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강호가 차갑게 대답했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는 동안 나머지 자객들이 강호의 빈틈을 노렸답니다. 영임은 묶인 손으로 바닥에 흙을 긁어모았지요. 자객 하나가 강고의 뒤를 치려는 순간 영임이 몸을 날려 그의 다리를 걸었답니다. 으앗! 자객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영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강호는 회전하며 자객 둘을 베어버렸답니다. 이제 우두머리와 1대1 대치 상황이 되었지요. 우두머리가 독이 묻은 암기를 던지며 비열한 공격을 했답니다. 비겁한 놈! 강호가 검으로 암기를 쳐내고 우두머리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강호의 검이 우두머리의 검을 쳐내 하늘로 날려버렸답니다. 그리고 강호의 주먹이 우두머리의 가슴을 강타하여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으악!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답니다. 쓰러진 우두머리가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둔 단검을 꺼냈지만 강호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밟아 제압했지요. 강호가 우두머리의 목을 베려하자 영임이 다급하게 외쳤답니다. 여보, 철수가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업보를 쌓지 말아요. 바위 틈에서 나온 철수가 울며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고는 살기를 거두고 우두머리를 기절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답니다. 영임에게 달려가 상처를 살피며 오열했지요. 영임아, 늦어서 미안해. 바위 틈에서 나온 철수가 울며 달려왔답니다. 아버지, 엄마. 세 식구는 피비린내 나는 숲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며칠 뒤 왕이 보낸 내금위장과 군사들이 산속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흑호 최강호는 어디에 있는가? 내금위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강호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했답니다. 소인이 최강호입니다. 포박된 자객들과 배후 세력의 잔당들이 모두 소탕되었다. 왕께서 그대의 공을 높이 평가하신다. 내금위장이 왕의 친필 교지를 읽어내려갔지요. 영임은 남편이 나라의 영웅으로 대우받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를 위험한 전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개를 숙였지요. 왕께서 그대를 다시 도성으로 불러 금군 대장군으로 임명하고자 하신다. 내금위장의 말에 강호는 잠시 침묵했답니다. 감사하온 말씀이나 관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강호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요. 왜 그런가? 이는 왕의 특별한 은총이다.
내금이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나라보다 매일 저녁밥을 함께 먹어야 할 처자식이 더 중합니다. 강호가 영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영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위해 출세를 포기한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여보, 그래도 나라를 위해. 아니야. 이제는 우리 가족이 먼저다. 강호가 영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내금이장은 강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아쉬워했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왕께서 하사하신 금보화는 받아라. 내금이장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황금을 내밀었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이며 받았지요. 그대 같은 충신을 잃게 되어 아쉽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내금이장이 존경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떠났답니다. 다음 날 강호와 영임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강호를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허리를 숙이며 길을 터주었지요. 장군님 날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감탄했답니다. 빚쟁이였던 만석조차 꿀단지를 들고 와서 비굴하게 웃었지요. 장군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꿀단지라도 받아주세요. 만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답니다. 강호는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허허 웃었지요. 나는 장군이 아니라 그냥 영임이 남편이네. 강호가 너스레를 떨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답니다. 정말 대인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감탄하며 따라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피 묻었던 사인검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다시 기름 먹인 천에 싸서 괴짝 깊숙이 봉인했지요. 이제는 정말 끝이야. 강호가 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영임은 강호가 좋아하는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술병에는 술 대신 맑은 차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술은 그만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영임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이 차가 내 새로운 술이군. 강호가 차를 달게 마시며 웃었지요. 철수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제잘거렸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수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강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루에 앉아서 세 식구가 평온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강호는 철수를 무릎에 앉히고 영임의 어깨에 기대어 휴식을 취했지요. 이제 정말 심심해서 어쩌나. 영임이 농담을 건네자 강호가 웃었답니다. 심심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강호가 영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예전처럼 평범하게 대했지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장이 와서 절을 올렸답니다. 그냥 강호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지내요. 강호가 손을 흔들며 사양했지요. 날이 갈수록 마을은 평화로웠답니다. 강호의 명성 때문에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도 감히 근처에 오지 못했지요. 아이들이 철수와 함께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철수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 영임이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네, 엄마. 철수가 밝게 대답하고 친구들과 뛰어갔답니다. 강호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을 때마다 예전처럼 술에 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녔지요. 여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영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가 봐.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밤이 되면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철수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면 부모는 웃으며 들어주었지요. 오늘 친구들이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철수가 신나게 말했답니다. 영웅보다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강호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지요. 행복하게 웃는 세 식구의 모습이 마루 위에서 빛났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 전경도 평화롭고 따뜻했지요. 마루 밑 어둠 속에는 잠든 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깨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따뜻한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며 포근한 밤이 찾아왔지요. 취한 호랑이는 이제 영원히 잠들고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갈 것이었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강호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왜 잠이 깨었을까? 강호가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살폈답니다. 평소보다 너무 조용했지요. 밤마다 우는 벌레 소리도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강호의 오랜 경험이 위험을 감지했지요. 영임아, 일어나. 강호가 영임을 조용히 깨웠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영임이 잠에서 깨어 남편을 바라봤지요.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강호가 창가로 가서 밖을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그림자 여럿이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놈들이 또 왔구나. 강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답니다. 또요? 아직도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나요? 영임이 놀라며 일어났지요. 철수를 데리고 뒷산 동굴로 피해. 내가 처리할게. 강호가 침착하게 지시했답니다. 여보, 같이 피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영임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요. 안 돼. 이번에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계속 위험해. 강호가 영임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영임이 잠든 철수를 업고 뒷문으로 나갔지요. 강호는 마루 밑에서 다시 괴짝을 꺼냈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강고가 사인검을 다시 손에 쥐며 다짐했지요. 이번에 나타난 자객들은 이전보다 더 정의였답니다. 복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10명의 살수들이 집을 포위했지요. 흑호가 안에 있다. 살려서 잡아라. 우두머리가 손짓으로 명령했답니다. 자객들이 동시에 사방에서 집에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답니다. 어디 갔지? 자객 하나가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강호가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여기 있다. 강호가 기와를 박차고 뛰어내렸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강호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강호는 이번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지요. 으악! 첫 번째 자객이 강호의 칼에 쓰러졌답니다. 놈이 진짜로 죽일 작정이다. 조심해.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강호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자객 하나씩 쓰러져 갔지요. 이런 실력일 줄이야. 자객들이 당황하며 후퇴했답니다. 하지만 강호는 쫓아가며 하나씩 제거했지요. 이번에는 그들이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절벽 끝에 몰렸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두머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내 가족을 건드린 것을 후회해라. 강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우두머리도 강호의 칼에 쓰러졌지요.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강호는 영임과 철수를 찾아 동굴로 갔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강호가 가족을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영임이 남편의 품에서 울었답니다. 무서웠던 밤이 지나간 것에 안도했지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영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럴 거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강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철수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 이제 철수는 안전해. 강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새벽 햇살이 평화로운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강호는 이번에도 사인검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봉인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정말로 끝이다. 강호가 괴짝을 땅속 깊이 묻으며 다짐했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것이었답니다. 취한 호랑이는 영원히 잠들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갈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호와 영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아침마다 철수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철수가 강호의 무릎에 앉아 묻곤 했지요. 오늘은 나무 타는 법을 가르쳐 줄까? 강호가 아들을 안고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영임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부자의 모습을 바라봤지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강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존경심만 남았지요. 강호 형, 오늘 장에 같이 가실래요? 이웃집 총각이 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전처럼 혼자 다닐 때와는 달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답니다. 장터에서 강호는 약초를 팔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약초가 정말 좋다던데요? 안악이 관심 있게 물었답니다. 산에서 직접 캔 거니까 좋을 거예요. 몸에 무리 없이 드세요. 강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사람들은 강호의 약초를 믿고 샀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강호를 영임이 맞아주었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요? 잘 됐어. 사람들이 많이 사주더라. 강호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이제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영임이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세 식구가 마루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철수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웃으며 들어주었답니다. 오늘 친구랑 개구리 잡기 했어요. 개구리를 잡았다고? 우리 철수가 참 용감하네. 강호가 아들을 칭찬해 주었지요.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미끄러워서 놓쳤어요. 철수가 아쉬워하며 말했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잡으면 돼. 영임이 아들을 위로해 주었지요. 밤이 되면 강호와 영임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정말 행복해요. 영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나도 그래. 이런 평범한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강호가 영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답니다.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강호가 웃으며 말했지요. 가끔 왕실에서 사람이 와서 강호의 안부를 물었답니다. 폐하께서 안부를 전하시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사신이 정중하게 말했지요.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지만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강호가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폐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신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지요. 마을에서는 강호를 마을의 수호자처럼 여겼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강호에게 조언을 구했지요. 강호 형님,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이 찾아와 물었답니다. 관아에 신고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아보세요. 제가 도 도와드릴게요. 강호가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지요. 강호의 조언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곤 했답니다. 사람들은 강호를 더욱 신뢰했지요. 철수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용감하고 영리했지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철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진짜 강한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강호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럼 저도 엄마랑 아버지를 보호할 거예요. 철수가 힘차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의젓하네. 영임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지요. 봄이 되면 온 가족이 꽃놀이를 나갔답니다. 여름에는 시냇물에서 발을 담그고 놀았지요. 가을에는 함께 밤을 따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었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장 큰 보물이야. 강호가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는 마루 밑에 묻어둔 괴짝을 생각했지요. 이제는 정말 필요 없을 거야. 강호가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사인검은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었지요. 취한 호랑이는 이제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마을 전체가 평화롭고 따뜻했지요. 강호 가족의 행복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며 평화로운 잠자리를 지켜주었답니다. 취한 호랑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막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취한 호랑이 최강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수였던 강호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거듭이 나는 모습을 보셨지요. 때로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야 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영임 또한 몰락한 양반가의 딸에서 현명하고 강인한 아내로 성장했답니다.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진정한 강함이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호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웅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